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장 초반 마이너스 3% 조정을 받고 있는데 리밸런싱 때문에 나오고 있었던 외인들의 매도는 끝났어요. 실제로 수급을 봤을 때 8거래일 연속해서 매도를 던지고 있었던 외인들이 오늘 장 초반에는 98,000주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증권사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외국계 증권사가 순매도를 던지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에서 순매수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월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오늘 시장 종합을 봤을 때 외인들의 매도도 줄어들었고 개인들, 기관들 모두 다 코스피에서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연기금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계속해서 외인들의 매도를 연기금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에서 리밸런싱을 하다 보니까 발생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반도체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순환매가 도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최근 삼성전자에서 기회를 잡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잡은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고,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끌고 오셨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정말 고점 시그널이 나온 건 아닐까 고민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떠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줄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구간의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분이라도 꼭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럴 때일수록 삼성전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게끔 신고가 화이팅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말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은 전략적, 전술적 비중을 모두 더했을 때 코스피 지수 자체가 8,300포인트 아래로만 내려간다면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게다가 최근 S&P 500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가 올라갔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리밸런싱이 멈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겁을 먹고 매도를 던졌을 땐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내려가지 않았고 본질은 꺾이지 않았다고요.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강한 변동성을 보여줬었던 이유는, 조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본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러한 조정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는 기회였다고요. 작년 미정부 셧다운도 똑같죠.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처음 10만 전자를 돌파했었던 삼성전자가 미국의 장기화된 셧다운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경색이 발생이 됐고 그 여파로 20%가량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때 삼성전자 고점이었나요? 아니죠. 저점이었죠.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의 수혜를 받으면서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이번 이란 전쟁도 똑같아요. 물가 상승 우려와 유가 상승이 삼성전자 주가를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시켰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내려가지 않았고 본질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그 하락분을 회복하면서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리밸런싱도 결국엔 똑같다는 거죠.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조정을 만들고는 있지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조정을 만들고는 있지만 결국 또 한 번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요. 왜?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내려가지 않았고 본질이 깨지지 않았으니까. 물론 오늘 저녁에 잡혀있는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와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발언 중요하겠죠. 그런데 결국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발언이
그런 이유로 또 한 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때문에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 조정 구간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기회를 잡아야겠죠.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주주분들, 질문하실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매수를 하기 위해선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잡아가야 된다고요. 왜? 주가만 봤을 땐 고민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까? 지금이 저점일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신호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 신호를 어떻게 잡냐면 주가의 강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 움직임이 거래량이 동반된 변동성인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어요. 결국 뭐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은 매수보다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나오는 조정이 아니라 호가창이 얇아서 나오는 조정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고요. 물론 정확한 타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도 같이 봐야죠. 이게 개인 주주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 수급상에서 단순하게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상승하겠네, 기관들이 매도를 던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하겠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이라고요. 물론 그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죠. 왜? 큰손 세력들 매수를 하다가도 매도를 던지면서 변동성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실시간으로 수급에서 이격을 벌리는지 이격을 좁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외인들이 매수를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에서 이격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이격을 넓히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최소한 추세 전환 같은 중요한 움직임이 나왔을 땐 그 움직임을 메이저 증권사가 만들고 있는지는 확인해야겠죠. 삼성전자의 메이저 증권사는 외국계 증권사와 공매도 3사가 있어요. 그 증권사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주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잡아갔을 때 삼성전자 앞으로 장기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삼성전자에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강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개인 주주분들이 그러한 신호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차트를 보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한 만큼 어디서 매수를 가져갈 건지, 오늘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어떤 구간에서 리스크를 낮춰 갈 건지 도와드릴 거니까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주주분들도 혼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제 연락처 남겨놨으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주주분들에 한해서 어디서 매수를 할 건지 어디서 매도를 할 건지 원단위의 타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게요. 물론 제가 100%의 최고 타점 10원 단위까지 맞추는 최저점 매수와 최고점 매도 이런 걸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주식은 정답이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답과 가까운 선택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안에서도 사람마다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 노력이 닿는 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정답과 가까운 선택 안에서의 원단의 타점 도와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신호라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삼성전자 10원 단위의 타점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호가 나왔을 때 그에 맞는 대응은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최소한 후회가 남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매수를 하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내가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반등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신호들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도 신호 꼭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로 하나 가져왔어요. 최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이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에서 선뜻 기회를 잡기 망설여지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산, 바이오, 지금 순환매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들에서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물론 해지성으로 기회를 잡아가도 되겠죠. 하지만 메인 포지션을 잡기에는 굉장히 아쉽다고요. 왜?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도주 강세장이거든요. 우리가 주도주 근처에서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기대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반도체 종목에서 선택 기회를 잡기 어렵다면 캐펙스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는 종목에서 기회를 잡아야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방은 열려있는 상태죠. 게다가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약한 변동성을 보여준다고요. 기회를 잡았을 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영상에서 히든 종목명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단순히 연구소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3만 대 넘게 양산을 진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로봇의 팔다리를 만드는 기술 어디서 올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라고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의 정수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차가 이제는 단순히 자동차 판매를 하는 회사에서 넘어서 SDV, 더 나아가서 피지컬 AI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했던 회사들이 그대로 망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차가 먼저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 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로봇 섹터로 체질 개선을 성공시키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회사들이 사양 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봇 섹터로 엮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센서 기술력을 가지면서 관심을 받았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로봇 OS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아틀라스, 피지컬 AI로 하고 싶은 산업이 결국 뭔가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배터리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BMS, 전력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인들과 기관,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이고 언제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당연히 폭등이 나오더라도 10%, 20% 정말 소폭의 상승에서 그쳤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주가 아니라 로봇 부품주라는 거예요. 로봇 섹터에 엮여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정말로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종목이라는 거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됐을 때 지금까지 100%, 200% 정말 우수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아직 늦지 않았지만 지금 기회 놓치면 정말로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받고 싶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현대차에 BMS, 전력 제어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로봇 부품 회사로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히든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로봇 섹터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현대차의 산업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제조업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제조업 회사에서 로봇 섹터로의 체질 개선이 나왔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용자가 데이터를 쌓아주면서 성공을 한 케이스죠. 그런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쌓아 나가면 되는 회사라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게 손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건비가 압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로봇 섹터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끝났다? 아니요. 로봇 섹터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양산을 발표했을 때부터 이 페이지가 시작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로봇 섹터가 끝났다 라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외면을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잡아 가야 된다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 관련 로봇 히든주 열심히 찾아서 가져온 거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위에 제 개인 번호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현대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놓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로 멋지시고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